장례식장이었습니다. 흰 국화 향이 공기를 무겁게 채운 그곳에서 한 남자가 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진호. 사위. 결혼한 지 10년. 장인의 생일에도, 명절에도, 중환자실에 실려갔을 때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던 남자였습니다. 장모는 그런 사위를 볼 때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처남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내 수진조차 남편의 얼굴을 차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관 위에 떨리는 손을 올렸습니다. 어깨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조문객 모두가 숨을 멈추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 없이 시작된 울음은 곧 장례식장 전체를 흔드는 통곡이 되었습니다. 가족 누구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장례식 첫째 날이었습니다. 장례식장 로비에는 조문객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사이로 향 연기와 국화향이 뒤섞여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어딘가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났지만 진호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진호는 상복 차림으로 빈소 한켠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은 곧게 세워져 있었고 두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눈은 영정사진을 향해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옆에 앉은 아내 수진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여보, 물이라도 마셔요. 진호는 고개만 한 번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수진의 손끝이 남편 손등에 닿았을 때 차가운 온도에 움찔했습니다. 열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돌을 만진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빈소 건너편에서 지켜보던 장모 명숙 여사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꼬박 10년 동안 이 사위에게서 따뜻한 말 한마디, 눈물 한 방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진아, 저 사람은 피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명숙 여사가 딸에게 속삭였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의 팔을 잡으며 눈으로 만류했지만 명숙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10년을 어떻게 했는데. 비 오는 날이면 직접 차 끌고 사위 회사까지 데려다줬어. 사업 미천도 대줬어. 수술비도 냈어. 근데 저게 뭐야? 초상집에 얼떨결에 들른 동네 사람도 눈시울은 붉히더라.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더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처남 동혁이 다가왔습니다. 넥타이를 고쳐 매며 진호 앞에 섰습니다. 형, 한마디만 하자. 진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장인이야. 형한테 아버지나 다름없던 분이잖아. 근데 왜 이래? 한 번도 문병 와서 아버지 손잡은 적 없지? 마지막 임종도 안 왔잖아. 진호의 턱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동혁의 눈에 실망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제단 위에 찻잔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도자기 찻잔. 국화 문양이 그려진 그것은 장인이 생전에 매일 아침 녹차를 우려 사위에게 내밀었던 바로 그 찻잔이었습니다. 진호는 단 한 번도 그 찻잔을 받아든 적이 없었습니다. 장인은 그때마다 말없이 혼자 차를 마셨습니다. 식어버린 찻잔을 양손으로 감싸쥐고 창밖을 바라보면서 명숙 여사가 그 찻잔을 발견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매일 아침 부엌에서 물 끓이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딸의 결혼식 이후 단 하루도 빠짐없이 10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영감. 뭐가 그렇게 아쉬웠어요? 왜 그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했어요? 명숙 여사가 영정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사진 속 장인 김영식은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살아생전 늘 그랬듯이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는 이 자리에서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고요한 장례식장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진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12년 전 어느 밤의 풍경이 겹쳐졌습니다. 빗길, 깨진 유리,
피. 사이렌 소리. 진호의 주먹이 소리 없이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10년 전. 결혼식 다음 날이었습니다. 진호와 수지는 장인의 집에서 첫 번째 아침을 맞았습니다. 낙지만 정갈한 아파트였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부엌에서 보리차 끓는 냄새가 집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장인 김영식은 새벽부터 일어나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사온 두부와 콩나물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명숙 여사가 말렸습니다. 영감. 그건 내가 할 테니 좀 쉬어요. 아니야. 사위 첫 아침인데 내가 해야지. 영식의 얼굴에는 들뜸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얀 도자기 찻잔에 녹차를 정성스럽게 우렸습니다. 찻잔에 새겨진 국화 문양 위로 연두빛 차가 찰랑거렸습니다. 진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수진보다 먼저 일어나 양복 셔츠를 단정히 입고 있었습니다. 영식이 밝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진호야. 잘 잤어. 아침에 녹차 한잔 하자. 내가 직접 우렸어.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진호의 시선이 찻잔에 머물렀습니다. 정확히 3초.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출근해야 합니다. 영식의 손이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찻잔을 든 채로. 명숙 여사가 남편의 등 뒤에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영식은 웃었습니다. 눈가에 실망이 스쳤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그래. 바쁘지. 회사 잘 다녀와. 진호는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영식은 식탁에 앉아 혼자 그 차를 마셨습니다. 천천히. 식어가는 차를. 그날 이후로 매일이 같았습니다. 영식은 새벽마다 녹차를 우렸습니다. 사위에게 내밀었습니다. 진호는 매번 외면했습니다.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수진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매일 그러시는 건 정성인데 차 한 잔도 못 받아요. 진호의 눈에 뭔가가 스쳤습니다. 수진은 그것을 분노로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진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 남자는 무표정했습니다. 감정을 죽이는데 익숙한 얼굴. 12년 전 병원 복도에서 시작된 그 무표정이 이제는 피부에 박혀버렸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그래요? 아버지가 뭘 잘못했는데?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움직이려다 멈추었습니다. 할 수 없는 말이 있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미안해. 진호가 내뱉은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수진은 그 사과가 찻잔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깊은 곳에서 올라온 말인지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영식은 그런 사위를 한 번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차를 우려 내밀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혼자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우렸습니다. 10년 동안 650번의 거절. 650번의 미소. 650번의 혼자 마시는 차. 명숙 여사만이 남편의 손등에 난 화상 자국을 보았습니다. 늘 새벽에 서두르다 뜨거운 물을 쏟았던 흔적. 그 자국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5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진호의 사업이 위기에 몰렸습니다. 투자했던 사업체가 부도를 맞았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수지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다는 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저녁, 영식이 부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보자기에 쌓인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영식이 그것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진호야.
이거 받아라. 진호가 보자기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통장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금액을 보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퇴직금 전부였습니다. 아버지. 이건 아버지 노후 자금인데요. 수진이 말렸습니다. 하지만 영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후가 뭐가 중요해. 내 딸이. 내 사위가 길바닥에 나앉으면 그게 노후야? 영식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그 떨림을 보았습니다. 보자기 위에 놓인 영식의 손가락. 마디마디에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30년을 일한 손이었습니다. 진호가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짧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영식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왜 이래요? 난 당신 아버지한테 빚지고 싶지 않아. 진호의 말에 방 안의 온도가 내려갔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식은 아무 말 없이 일어섰습니다. 보자기를 다시 접어 품에 안았습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해라. 문이 닫혔습니다. 수진이 소파에 무너져 울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뭘 잘못했는데? 10년 동안 뭘 그렇게 원망해요? 진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형광등 아래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12년 전 29살 청년의 분노와 지금 41살 남자의 고통이 거울 안에서 겹쳤습니다. 주먹으로 세면대를 내리쳤습니다. 통증이 손목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거울 속 자신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받으면 안 돼. 그 사람한테 아무것도 받으면 안 돼. 하지만 진호의 눈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분노 아래 숨겨진 것. 그것은 최대한 감추려 애쓰는 장인에 대한 연민이었습니다. 영식이 왜 그토록 자신에게 잘해주는지 진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만이 아는 이유. 그 밤. 진호는 수진이 잠든 후 거실로 나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영식이 놓고 간 녹차 잎봉지가 있었습니다. 보자기와 함께 가져왔던 것입니다. 진호는 그 봉지를 들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장인의 집에서 매일 아침 맡던 그 향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녹차 잎봉지는 다음 날 수진이 찬장에 넣었습니다. 진호는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12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그날 밤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29살의 진호는 병원 응급실 앞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김태수가 교통사고로 실려왔습니다. 빗길에서 차에 치였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흰 가운에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최선을 다했지만 진호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진호가 15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로 홀로 아들을 키워온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두부를 팔아 학비를 댔습니다. 등록금 내는 날이면 언제나 봉투를 양손으로 건네며 말했습니다. 잘 쓰거라. 내가 잘 되면 아빠는 그걸로 됐어. 그 아버지가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가해 운전자의 신원을 알려주었습니다. 진호는 서류를 받아 들었습니다. 이름을 보았습니다. 김영식.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식은 법정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방청석에서 그 남자의 뒷모습을 노려보았습니다. 이를 갈았습니다.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변호사가 합의를 권했습니다. 영식 측에서 상당한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진호는 거절했습니다. 돈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재판은 진호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빗길 교통사고, 야간 횡단보도, 가해자의 초범. 영식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진호는 법원 계단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가 또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31살의 진호는 직장 동료의 소개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김수진.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습니다. 진호의 굳어있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귄 지 6달째 되던 날, 수진이 아버지를 소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진호의 숨이 멈추었습니다. 김영식. 2년 전 법정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영식도 진호를 알아보았습니다. 두 남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영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찻잔을 든 손이 덜덜 떨려 차가 테이블 위로 쏟아졌습니다. 수진은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얼어붙은 것을 느꼈지만 이유를 몰랐습니다. 아빠. 이분이 내가 말한 진호 씨야. 영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호도 침묵했습니다. 수진만이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진호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일어나서 나가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웃고 있는 그 얼굴.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는 그 눈빛. 진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3년 전 봄이었습니다. 영식에게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위암 3기. 의사는 수술과 항암 치료를 권했지만 완치를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영식은 가족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호가 먼저 알았습니다. 수진이 아버지 건강검진 결과가 늦어진다며 걱정했을 때 진호는 병원에 직접 전화했습니다. 의사는 가족이라는 말에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진호는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운 채 1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12년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진호는 장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가족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영식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놀란 눈으로 사위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간 스스로 이 집에 찾아온 적이 없는 사위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위암이라고요. 영식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수진이한텐 비밀이야. 걱정시키기 싫어서. 진호가 서재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은 건 1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영식의 서재에는 한약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보자기로 쌓인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진호야. 영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왜 나를 그렇게 대하는지 알아? 알고 있어? 처음 식당에서 널 봤을 때부터 알았어. 진호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수진이는 모르지? 모릅니다. 10년 동안. 혼자 그걸 삼키고 있었어? 진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식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날 밤. 비가 너무 많이 왔어. 앞이 안 보였어. 횡단보도인 줄 몰랐어. 내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났어. 진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12년 동안 직접 들은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진술과는 달랐습니다. 영식의 목소리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수진이를 만났을 때 하늘이 준 벌인 줄 알았어. 내 앞에서 아버지 노릇을 해야 하는 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벌이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했어. 내 아버지 못해준 걸 내가 대신하면 조금이라도. 됐습니다. 진호가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를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영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책상 위에 보자기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나중에 열어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진호는 보자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일어서서 서재를 나왔습니다. 현관에서 멈추었습니다. 수술 받으세요. 수진이 때문에라도. 영식의 흐느낌이 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장례식 둘째 날 밤이었습니다. 조문객이 모두 떠난 뒤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명숙 여사와 동혁은 지쳐서 쉬고 있었고 수진은 아이들을 재우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혼자 영식의 서재에 들어섰습니다. 한약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3년 전 이후로 몇 번 더 이 서재를 찾았습니다. 항상 두 사람만 있을 때. 가족 누구도 모르게. 책상 위에 그것이 있었습니다. 보자기. 3년 전에도 같은 자리에 놓여 있었던 그 보라색 보자기. 진호는 천천히 다가가 앉았습니다. 손이 보자기 위로 갔습니다. 천의 질감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영식이 살아있을 때는 절대 열어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영식은 없었습니다.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봉투 한 장과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먼저 집었습니다. 손이 멈추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김태수. 시장에서 두부를 팔던 아버지의 사진이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어린 진호를 어깨에 태우고 활짝 웃는 모습. 이 사진을 영식이 왜 가지고 있는지 진호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식의 글씨체. 떨리는 붓펜으로 쓴 듯 획이 흔들려 있었습니다. 진호에게.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지. 3년을 더 살았으니 하늘이 시간을 준 거라 생각한다. 내 아버지 사진은 사고 후에 내 집 근처를 찾아갔을 때 버려진 앨범에서 가져온 거다. 내가 이사한 줄 알았는데 앨범이 쓰레기통에 있었다. 내 아버지 사진을 그렇게 버릴 수는 없었다. 진호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간 직후 분노에 차서 집안의 사진을 모두 쓸어버렸던 날. 내 아버지와 나는 같은 나이였다. 같은 해에 태어났다. 아들을 위해 새벽마다 시장에 나간 사람이라고 들었다. 나도 수진이를 위해 공장에 다녔으니 우리는 같은 아버지였다. 내가 빼앗은 건 내 아버지만이 아니라 내 삶 전부였다는 걸 안다. 매일 아침차를 우린 건 내 아버지가 매일 아침 두부를 만들던 것과 같은 마음이었다.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작은 정성. 내가 한 번도 받아주지 않았어도 괜찮았다. 그게 당연한 거니까. 진호의 손에서 편지가 바르르 떨렸습니다. 하나만 부탁한다. 수진이에게는 말하지 마라. 그 아이는 아버지를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면 된다. 그리고 내가 언젠가 준비가 되면 그때 그 찻잔으로 차를 한 잔 마셔다오. 그것으로 나는 충분하다. 내 아버지에게도 용서를 구한다. 저승에서 만나면 무릎을 꿇겠다. 진호야 고맙다. 10년 동안 수진이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 영식 올림. 진호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서재의 벽시계가 째깍거렸습니다. 한약 냄새 사이로 녹차 향이 어렴풋이 났습니다. 12년의 분노와 10년의 침묵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진호는 편지를 들고 빈소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느렸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깜빡이며 그림자를 흔들었습니다.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영식이 웃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수천 번 외면했던 그 웃음. 진호는 제단 위에 놓인 찻잔을 집어 들었습니다. 국화 문양이 새겨진 하얀 도자기.
차갑고 비어 있었습니다. 진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잡지 않았던 찻잔을 양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올라온 울음이 장례식장 천장까지 닿았습니다. 진호는 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찻잔을 가슴에 안고 이마를 바닥에 댔습니다. 10년의 무게였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분노, 가해자의 딸을 사랑해버린 죄책감, 장인의 정성을 외면해야 했던 고통, 용서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나날.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수진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빈소 입구에서 멈추었습니다. 남편이 관 앞에서 무너져 있었습니다. 10년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등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버지의 찻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보. 수진이 다가가려 했습니다. 진호가 손을 들어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영정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 아버지. 수진의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10년간 남편의 입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호칭이었습니다. 장인을 부를 때 항상 이름만 불렀습니다. 호칭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한 번도 차를 받아들지 못해서.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서. 한 번도 용서한다고 말하지 못해서. 진호의 목소리가 갈갈이 찢겼습니다. 통곡이었습니다. 장례식장 밖으로 울음이 새어나갔습니다. 명숙 여사가 복도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우는지 몰랐습니다. 빈소로 향했습니다. 사위가 관 앞에서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손에 남편의 찻잔이 들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혁도 달려왔습니다. 형부의 모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이 남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호의 등을 안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젖어 있었습니다. 땀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왜 이래? 괜찮아. 진호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 눈에서 아직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수진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0년간 아버지에게 냉담하던 남편이 왜 지금 이런 말을 하는지.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눈물이 진심이라는 것만 느꼈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창문으로 아침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이 서서히 밝아졌습니다. 진호는 찻잔을 제단 위에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빈 찻잔이 아침 햇살을 받아 하얗게 빛났습니다. 진호는 영정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영식의 웃음. 이제야 그 웃음이 보였습니다. 미안함과 감사함과 사랑이 뒤섞인 아버지의 얼굴. 다음 생에서는 제가 먼저 차를 내리겠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장 밖으로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마지막 빗방울이 햇살을 머금고 반짝였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닿아 사라졌습니다.